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 미국 시장 약세 그리고 아시아권 전체적인 어떤 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했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좀 무관하게 어떤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주는 어떤 섹터가 차기 어떤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상승 추세 바이오가 메이저들의 어떤 매집형 상승, 결국은 지수 무관하게 이제 상승하면서 물량을 계속 매집하는 형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대거 주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바닥에서 긁어 모으는 그런 흐름들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서 바이오가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다. 바닥권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메이저의 어떤 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에서 매집형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도 NFT 관련된 시대가 좀 개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짚어드리면서 오늘 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4% 빠졌고요. 3,000포인트 약간 하회했네요.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던 570 종목 해서 오늘 약세 흐름이 좀 강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10조가 안 되는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 결국 이제 시장 어떤 분위기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행위보다는 팔고 싶은 사람들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세금 때문에 파는 어떤 물량들, 이런 것들이 그냥 거래되는 시장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0.3% 빠졌습니다. 1002포인트, 거래대금은 10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율은 코스피와 비슷하죠. 2배 정도 하락 종목수가 많았습니다. 수급도 큰 변동은 없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800억 순매수, 기관은 1,800억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450억 순매수, 기관은 68억 순매도. 외국인은 선물에서 2,600계약 순매도 해서 큰 변동사항은 없이 오늘 그냥 시장이 그냥 미국장의 약세 그리고 아시아권 약세 같이 조정을 받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MSCI 시장의 회의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이 작용 했겠죠. 정확히 왜 빠졌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시장인 것 같아요. 연말 시장 자체가. 니케이 증시도 0.7% 밀렸고, 홍콩 1.5% 밀렸고, 대만이 0.9% 밀렸고, 상해 종합증시 0.5% 밀렸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1% 내외 정도, 나스닥이 한 1.3% 밀렸네요. 그래서 큰 변동보다는 그냥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오늘 또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은 1,800억 순매수 했는데 2차전지에서 좀 많이 팔았네요. 1,200억. 전기전자 반도체에서도 좀 팔았고요. 금융업종에서 3,800억 순매수.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LG네요. LG가 금융업종에 포함되면서, 왜 금융업이지? 금융업종에 포함되면서 지주사죠. 외국인이 블록딜로 물량을 좀 가져가는 흐름을 보였죠. 구본준 회장이 지분을 블록딜로 좀 처분을 하면서 4.18%를 매각했네요. 그래서 이 금액을 활용해서 구광모 L 대표 등이 보유한 LX 홀딩스 지분을 이제 32% 매수했다. 약간 좀 돌리는 차원으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수급 자체가 약간 좀 오늘 전체 수급 자체가 좀 왜곡됐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급의 이유는 LG 쪽의 블록딜 때문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연말에는 좀 이런 사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수급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수급은 큰 특징점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은 좀 그냥 약세였잖아요. 근데 시총 상위주들 코스피 보면 LG화학이 좀 많이 빠졌네요. 역시나 SDI 좀 빠졌고,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영향을 미친 듯 하고요. LG전자, 카카오페이도 좀 밀리는 흐름.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냥 보합 정도. 삼성바이오 2% 상승. 오늘 바이오는 좋았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상승으로 마감됐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4%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약간 플러스, 그리고 위메이드도 플러스, 그리고 펄어비스 약간 혼조네요.
예, 뚜렷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바이오가 오늘 강했죠. 에스팜도 1.9% 상승, 알테오젠도 1.5% 상승, GC셀도 1.7% 상승, 제넥신이 좀 상승했네요. 6% 상승. 그리고 이제 이따 짚어드리겠지만 뭐 앱클론이 또 15% 최근에 바닥에서 정말 세네요. 예. 한 50%는 올라온 것 같네요. 그리고 나이백도 13% 상승했고, 오늘 뭐 대장은 역시나 SCM 생명과학이 상한가, 그리고 매드팩토도 20% 상승하는 흐름으로 브릿지바이오 테라포틱스 6%, 파맵신 5%, 고바이오랩도 6% 상승하면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흐름들, 에이비온 역시나 12% 상승하는 흐름. 바이오텍 회사들이 굉장히 세죠. 일동제약도 14% 튀는 흐름. 그리고 오늘 등락률 보면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아이진 같은 기업도 상한가, 셀루메도 19%. 야, 뭐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위에 좀 많은 편. 앞타바이오도 9% 상승, ABL 바이오도 8.9%.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도 많이 샀네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뭐 워낙 이제 두나무라든지 그 이제 토스뱅크 쪽에 대한 지분 갖고 있는 게 좀 부각되면서 관련주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별로 바이오 섹터가 워낙 강했고 그쪽 중심으로 흐름이 좀 좋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일단은 뭐 코스피 쪽 보면 LG가 블록딜로 인해서 좀 왜곡된 외국인이 뭐 4천억 가까이 순매수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별 수급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수급이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심이 어제부터 튀고 CJ제일제당도 튀고 해서 음식료 쪽이 음식료 쪽은 사실 너무 빠졌죠. CJ 프레시웨이라든지 삼양식품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 오뚜기 아직은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 대상도 올라오고 있고, 샘표식품, 대한제분 이런 것들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네요. 오리온도 2.8%. 그래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 확연하게 이제 음식료 쪽도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요, 동진세미캠이 100억 정도 순매수로, 와우, 근데 빠졌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5억 순매수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은 못했네요. 그리고 GC셀이 75, 적진 않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1.7% 상승. ABL바이오가 와우 셌네요. 9% 가까이 상승하면서 67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오스코테, 헬릭스미스, 에스팜, 나이백, 셀리드,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가 워낙 오늘은 수급적으로도 매지온도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 냈던 하이비전 시스템,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엮여 있죠. 초록뱀 미디어 6% 상승으로 강한 흐름. 자이언트 스텝, 솔브레인도 반도체 소재주로 움직임이 있죠. 브리지바이오 테라포틱스도 오늘 수급이 나쁘지 않았네요. 어쨌든 바이오가 좀 지배하는 흐름, 수급,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흐름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NFT 관련해서 이제 이따가 또 짚어드리겠지만, 한국토지신탁 최근에 좋죠. 4%대 상승, MBT 3%대 상승, 세종텔레콤이 2.8% 상승하면서 부동산 NFT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열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플바이오도 6% 정도 튀었고, 마크로젠도 2% 정도 튀었고, 하여튼 뭐 종목들 흐름 굉장히 바이오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 연말에 좀 이어지고 있고요.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당연히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SCM 생명과학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장막 하말때까지 마감했죠. 오늘 혈액학회, 미국 혈액학회에서 엄청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참 최근에 주가를 하락을 시킨 거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결과를 좀 냈습니다. 혈액암 치료제 투약자 21명 중에서 13명이 완전 관해가 됐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세포치료제 전문 바이오 기업 이 SCM 생명과학 그리고 제넥신의 미국 관계사 코이뮨이 최근 미국에서 열린 혈액암 학회에서 동종 CIK 기술 기반의 혈액암 치료제 비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대상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요. 지난 이제 6월까지 어떤 임상 시험을 수행을 해서 1, 2회 이상 수행을 해가지고 환자 21명 대상으로 이제 치료제를 투여를 했고, 용량이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용량을 투여받은 21명 환자 중에서 13명에게서 완전 관해, 그리고 이제 고용량 투여를 받은 환자 15명 중 11명, 73%입니다. 완전 관해를 확인하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한가 한 번으로 끝날 그런 내용은 아니죠. 사실 작년 말 이제 올해 초에 박셀바이오가 저점 대비 한 30배 주가 상승을 보였을 때도 완전 관해 내용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임팩트가 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주가는 상당한 파급력을 주게 될 거고, 뭐 첫날부터 이제 상한가 직행했고, 아마도 이제 상승세를 상당 기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 내용이자, 또 바이오 업종 전체적인 어떤 센티를 이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 문제가 있겠죠. 부작용 문제는 일단은 환자 6명에게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이제 관찰됐지만, 뭐 기존의 카티 치료제 대비해서는 안정성이 높다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어쨌든 뭐 동종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상당한 어떤 그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제 임상 결과였다. 그래서 모든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뭐 학술 논문으로도 이제 게재할 예정이다. 일단 뭐 카티 치료제에 비해서 뭐 생산 과정 비용이라든지 복잡성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상당한 모멘텀이 발동되는 전체 바이오 센티를 좋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사긴 하지만 어쨌든 앱클론이 또 국내에서 카티 세포 치료제 요거를 이제 조만간 임상 승인 여부가 좀 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이죠. 식약처에 이제 임상 신청서를 1, 2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뭐 빠르면 11월 말쯤 승인되지 않겠는가 예상했는데 넘어갔죠. 그래서 조만간 뭐 논의 중이니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면서 내년 초부터 일상 환자 투약을 시작할 걸로 기대되고 있다. 이게 기존의 치료제하고 다른 어떤 그 타겟팅을 가지고 있어서 항원 결정 부위가 좀 달라서 기존 치료제 효과가 없던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된다는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유의미한 어떤 부분일 것 같고, 어쨌든 고용암 쪽에 대한 카티도 지금 개발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상 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앱클론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거세죠. 기관들도 매수하고,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그만큼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매드팩토가 머크와 이제 이 베토서팁의 대장암 3상 공도 임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국내 이제 면역항암제 개발사가 글로벌 빅팜하고 같이 임상 3상 공동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약품도 이제 무상으로 받는데 뭐 1상부터 지금까지 다 이제 무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제 그 뭔가 좀 그쪽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MSD와 공동 임상 3상 계약을 체결한 건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계약은 현재 대장암 표준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들과 비교해서 뭐 다기관,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되며 미국, 한국 등 40개 사이트에서 500에서 600명 환자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서 일단은 그 저점대를 이제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는 내용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상 3상 임상 비용을 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임상 비용은 이제 매드팩토가 이제 하고 그 약품을 제공하는 거죠. 병용 임상이니까. 백도소피라는 이제 매드팩토의 이제 항암제하고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와 같이 병용 임상해서
또 이제 반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이 부분에서 머크가 이제 같이 공동 임상을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1상부터 3상까지 지원받는 사례는 국내 최초다는 또 기사를 쓰면서 또 임팩트 있는 단어를 좀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임상 3상 내년에 들어가면, 내년이 22년도죠? 그러면 이제 중간평가를 하기로 이제 디자인을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평가에서 임상 데이터가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상당한 개선을 보여준다면 혁신치료제 지정, 그리고 조건부 허가 등을 신청해서 조기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그러면 중간 내년도 뭐 상반기 신청하고 뭐 임상 하반기 들어간다 치면 23년도에 중간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먼 기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당장 뭐가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드팩토는 뭐 머크하고 지금 뭐 대장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임상 단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또 기업같이 어떤 레벨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참 동시다발적으로 호재들이 좀 터지죠. 뭐 재료들을 좀 갖고 있다가 내놓는 것 같이 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각 기업마다 어떤 내용들을 좀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부동산 기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 해서 이 블록체인 그리고 NFT 관련된 모멘텀이 또 부동산 관련한 부분으로 또 옮겨 붙고, 또 이제 또 이런 분야가 또 부각되는 흐름이 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메이드가 어떻게 보면 NFT 이쪽에 이제 대장이잖아요, 게임 내에서.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NFT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에 또한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위메이드에 따르면 카사는 소액으로 상업용 빌딩에 투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 증권 거래 플랫폼으로 5,000원을 투자하면 뎁스 1주를 가진다. 투자자는 뎁스 보유량에 따라서 분기별 배당 수익을 받고 매각 시에는 시세 차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4월 출범한 카사는 19년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1호 건물로 역삼 런던 빌라 같은데요. 이걸 시작으로 3호 건물인 역삼 한국기술센터 공모를 마쳤다. 최근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수익증권 공모 및 2차 거래 라이센스를 받고 내년 상반기 싱가포르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해서 굉장히 광폭 행보네요. 전략적으로 빠르게 위메이드가 투자를 단행한 것 같네요. 뎁스는 NFT와 더불어서 모든 실물 자산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두 회사의 블록체인 사업에서 포괄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해서 이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는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토지 신탁도 국내 대표적인 이제 신탁, 부동산 신탁 회사잖아요. 여기도 지금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진출하겠다 해서 미렉 전략팀을 이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이제 주요 할 것들은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 신기술 시장 진출을 담당해서 이쪽을 심층 분석하고 전복 가능성을 분석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전통적인 부동산 회사들이 블록체인에 좀 접목을 하려는 행보가 이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가 또 이제 세종텔레콤과 함께 손잡고 내일부터 이 부동산 이 토큰 거래 플랫폼을 이제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텔레콤이라는 기업의 이제 자회사 BV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거래 플랫폼을 이제 담당하고,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규제 샌드박스 이제 특구 지정돼 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는데, 이제 12월 15일 내일 이제 앱과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펀드 일부를 증권형
토큰 형태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부산에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A라는 부동산 빌딩이라 치죠. 이거를 토큰화 해가지고 개인들에게 이제 판매해서 개인들끼리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혁신적인 어떤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컨소시엄 참여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부동산의 어떤 NFT 시대가 좀 본격화되려는 움직임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 기사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 두나무가 운영하는 이제 업비트, 이 뭐죠? 가상자산, 코인들 거래하는 그 거래소, 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데요. 야, 이게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자랑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증시의 거래대금을 좀 넘어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이 블록체인과 또 가상자산의 어떤 거래라든지 이 어떤 시대가 명확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서구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또 기자간담회 이렇게 또 하면서 뭐 결국은 이제 향후 실물 자산까지 거래 대상 자산을 확장하겠다 해서 25년까지 글로벌 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업비트 사이트 들어가면요, NFT 업무를 이제 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자산을 발굴을 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정말 이제 전천후 확장된 어떤 전방위적인 블록체인의 거래 플랫폼으로 이제 거듭나려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 가상자산에서 NFT와 디지털 자산, 실물 자산까지 거래 대상을 이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예전에 이제 증권 플러스라는 어플을 갖고 있던 회사였죠. 거기서 이제 주식 거래하고, 지금은 뭐 비상장 거래도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증권 플러스 비상장 요것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비상장 회사들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면서 국내 대표적인 어떤 플랫폼 기업이 됐죠. 그래서 업비트에 대한 상장 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나스닥 상장했는데, 업비트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상장 얘기도 돌긴 했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상장보다는 뭔가 좀 조금 더 운영하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보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이 이익률이 이렇게 높은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자산을 전천으로 좀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이슈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하여튼 뭐 바이오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제 연말부터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차분히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들을 잘 잡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